프리미어리그 빅매치가 다가옵니다. 네. 맨유 아스날의 경기고 9월 5일 0시 30분. 9월 5일이 저에게는 좀 특별한 날입니다. 뭐죠? 제가 전역한 날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 될 때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 될 때 이제 대학생들도 개강을 했고, 그쵸. 직장인분들은 계속 출근을 하시고, 안 좋은 시간이긴 해요. 근데 예. 지금 시점에서 둘이 만난다는 거는 아무리 이 시간이어도 뭔가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일단 단순하게 아스날 5연승. 프리미어리그 지금 최고의 팀 중 하나고. 맞아요. 자, 그리고 맨유는 뭐 시즌 출발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노스웨스트 더비부터 확실히 좋은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 3연승. 예. 이게 제일 크죠. 맞아요. 그래서 연승을 달리고 있는 두 팀이 만났다. 물론 기세는 지금까지는 아스날이 더 좋았지만 직접 맞대결에 상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즌 맞대결 기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 맞대결은 맨유가 마이클 캐릭 그 임시감독 시절에 맞아요. 홈에서는 3대2로 이겼습니다. 호날두의 멀티골이 나왔고 아스날의 경우는 이때 분위기가 좀 좋은 듯 싶었지만 결국 맨유 원정에서는 패배를 면치 못했고요. 자, 4월 23일에 있었던 두 팀의 경기는 아스날이 3대1로 이겼죠. 팬들에게 기억에 남고 저의 기억에도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라니트 자카의 중거리 슛골. 이게 또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이때만 해도 아스날의 분위기가 꽤 좋았고 그 분위기가 리즈전까지는 이어지는 듯 했으나 결국은 이후에 연패를 당했죠. 그렇죠. 그런 아쉬움은 있었는데 어쨌든 아스날이 맨유와의 에미레이츠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때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높여놨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물론 끝날 때는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아무래도 팬들에게는 많은 기억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결국 요점은 서로가 홈에서 이겼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맨유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계속해서 이제 노스웨스트 더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기에서도 뭐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라이벌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은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확실히 남달라지거든요. 그쵸. 팬들이 그 경기를 응원하는 힘도 달라지고. 첫 승을 어쨌든 라이벌 팀에게 거두면서 그쵸. 뭔가 팀의 스피릿이 많이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 아스날전에서도 맨유 역시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날 경기도 왠지 선발은 아닐 것 같은데 호날두 관련한 기록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난 시즌 맞대결 2번 모두 득점. 그렇죠. 왜냐면 지금 보면 호날두가 홈에서는 멀티골, 원정 경기도 어쨌든 호날두가 한 골이었어요. 그래서 2경기 3골을 좀 넣었던 지난 네. 시즌의 호날두였고 아스날전 통산 17경기 9골과 2개도. 대단하다. 네, 최근 8경기 7골인데 이 아스날전 8경기 7골 중에는 지난 시즌의 3골도 물론 있지만 0809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그때 에미레이츠 원정에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맨유가 먼 거리 프리킥으로 한번 그때 아스날 골문을 두들기고 두 번째는 박지성 선수도 관여가 된 맞아요. 박지성 루니 호날두일 거예요. 루니 박지성 호날두인가 아무튼 그 기가 막힌 역습 있죠. 거기까지 해서 전설의 역습. 그 골까지 포함을 한 기록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호날두입니다. 근데 아마 선발은 아니지 않을까 싶고 지난 16번의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전 중 무실점이 1경기입니다. 최근 2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무실점을 거두면서 1대0 승리를 쭉 이어갔는데 그런 맨유 입장에서 지금 이 아스날전에서의 무실점이 다소 적다는 부분은 염려가 좀 될 만한 기록이지 않나 싶고요. 이거 이후에 저희가 예상 베스트 11 얘기하면서 좀 수비적으로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맨유가 만약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경기 끝낸다? 그러면 이거 또 한 번 수비 쪽에서도 좋은 우리가 좀 긍정적인 앞으로의 효과를 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실점 한 경기는 사실 제3자가 보기에는 골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 재밌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일요일에서 월요일 될 때 밤이지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스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맨유전 8경기 4승 3무 1패. 지난 시즌 1승 1패였는데 어쨌든 전체 맞대결로 따졌을 때 아스날이 제법 강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맨유 원정 15경기 1승 5무 9패. 올드 트래포드에서 굉장히 약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올드 트래포드에서 맨유를 상대로 이기기가 쉽지 않고 특히나 아스날은 맨유 원정이 쉬운 원정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이 2020년 11월 맞대결에서 아스날이 유일하게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15경기 중에 승리를 거뒀는데 이때 에넨이가 기가 막히는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구윤엔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이 경기가 시작인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에넨이가 결국 부상으로 못 나올 가능성이 맞아요. 그 부분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이 패한 원정이 올드 트래포드 원정이에요. 통산 17패. 그래서 아스날이 이번에 올드 트래포드에 방문한다는 점에서 이미 팬들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맨유 원정 갈 때마다 약해서 지금 분위기가 5연승으로 차곡차곡 잘 쌓아지고 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다. 그런 부분이 좀 떠오를 수 있고 반대로 맨유의 경우는 어쨌든 아스날의 최근 기세가 좀 부담스러워. 그렇죠. 어쨌든 전승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만한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매치 팩트를 비교해보면
맨유는 리그 3연승, 그 3경기 모두 한 골차 승리. 그렇죠. 2대1, 1대0, 1대0. 그래서 최근 2경기 무실점이고요. 리그 일요일 경기, 현지 시각 일요일 경기거든요. 3연패라고 합니다. 이거는 괜히 이상한 징크스니까. 맞아요. 예, 이런 거 가볍게 들을 수 있고. 이런 거 유독 이제 옵타 같은 데서 좀 직구도 많이 꼬집는데 이런 좀 기록이 있다고 하고 아스날 리그 6연승. 네, 지난 시즌 포함을 해서 프리미어리그 6연승인데 6연승을 거두는 동안 경기당 2골 이상씩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이기게 되면 개막 후 6라운드까지 전승이잖아요.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개막 후 6라운드까지 전승이었던 팀이 딱 6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뉴캐슬이 94, 95 시즌에 했었고 첼시 0506 시즌, 0910 시즌 예, 이렇게 있고 안첼로티의 첫 시즌이죠. 0910은. 예, 0506이 이제 무리뉴 때고. 네, 무리뉴 2년 차. 그리고 맨시티 1617 시즌, 펩 가르디올라의 첫 시즌입니다. 예. 그리고 리버풀 1819, 1920. 네, 리그 우승했던 시절이고. 그렇죠. 1819 1패 예. 준우승 시절. 예. 1920이 이제 우승 시절인데 예. 그만큼 이제 이 6팀이 6라운드까지 전승을 거뒀던 팀이래요. 만약에 아스날이 이번에 승리를 한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7번째로 6라운드까지 전승 가도를 좀 달릴 수가 있고요. 예. 아스날이 1부 리그에서 6라운드까지 전승을 달린 마지막 시즌이 1947, 48 시즌인데 형철이 살아있을 때네. 맞아요. 예, 이제 좀 생생하게 기억나요. 감동 많이 받았고 47, 48 시즌 당시 아스날이 이제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아스날이 이때 우승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47, 48 시즌 6라운드 전승 그런 성적까지 이번에 만약에 아스날이 승리를 거둔다면 맨유 원정 징크스도 타파하고 동시에 좋은 기록들도 좀 불러일으킬 거기 때문에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더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징크스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리그 6연승을 달리는 팀이 갑자기 무너져서 챔스도 못 나고 이런 건 아니다. 대체로 맞아요. 좋은 성적을 거둔다.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정 성적 지금 팰리스전 2대0, 본머스전 3대0 상당히 흐름이 좋고 최근 리그 9골 모두 왼발로 나왔대요. 아 그래요? 저도 그냥 하도 아스날 골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런가 보다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왼발이긴 하더라고요. 외대고루 지분도 좀 있고 최근에. 그렇죠. 외대고루 지분이 아무래도 크긴 하죠. 본머스전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 9골 모두 왼발. 이번에도 왼발. 과연 누가 터질까? 기왕이면 올 시즌 지난주보다 약간은 저조하게 출발하는 사카가 왼발로 좀 터져주기를 팬들이 많이 바라겠죠. 네, 사카 역시 왼발잡이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네. 자, 부상자를 보면 맨유는 마샬, 아킬레스건 통증으로 지금 못 나왔죠. 네. 파쿤도 발목 부상, 브랜던 윌리엄스는 뭐 이유가 지금 나와있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부상입니다. 자, 아스날의 경우는 토마스 파티 근육 부상, 에이넨이 근육 부상, 삼선 비상 사태고요. 리스레이슨 근육 부상, 진첸코는 의심. 일단 경기 직전까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촬영 기준으로 아직 진첸코가 부상자 명단에 있는데 그래도 티어니가 지난 경기는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아르테타 감독이 봤을 때 맨유전 출전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밑에 자막이 띄워질 겁니다. 그 전에 기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램스데일 근육 부상. 근데 의심이라고 합니다. 예. 램스데일 의심, 외대구르도 발목 부상인데 의심. 그래서 램스데일과 외대구르는 물론 직전 빌라전에 통증을 좀 느끼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부상자 쪽에서는 아스날이 훨씬 더 이제 주전급에 가까운 선수들이 부상이 좀 의심이 되는 선수들도 많고 베스트 11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아스날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자, 키플레이어를 비교를 해보면요.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스날은 가브리엘 제수스를 꼽았습니다. 레스터전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많이 살아났어요. 예. 연결고리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고 맨유가 이제 전술 펼칠 때 보면 풀백 좌우 중에 한 명이 올라가고 남은 한 명은 후방에서 변형백 3를 구성을 합니다. 그 위쪽에는 에릭센이 주로 아니면 맥토미니가 에릭센이 주로 이제 좀 홀딩 미드필더를 보고 맥토미니가 올라가면서 3-1, 3-3과 같은 공격 구도를 그리거든요. 근데 주로 말라시아가 올라가고 달로는 후방에 남아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럴 때 오른쪽으로 빠져서 좌우 측면에 균형 있게 좀 연계 패턴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레스터전에 되게 잘했어요. 맨유는 사실 최근 경기 보면 키플레이어 꼽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최근 폼을 반영했을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스날은 사실 지금까지 모든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는 한 선수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맞아요. 가브리엘 제수스입니다. 사실 이제 이 둘을 꼽은 이유는 맨유는 굳이 따지면 산초의 활약이 좀 더 보여지는 거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왠지 연결고리 역할을 좀 잘해주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레스터전처럼 잘해야 아스날 진영에서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 잘해야 되는 선수라는 의미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꼽았고 또 하나 아스날 입장에서 잘해야 하는 선수는 제 생각에는 가브리엘 제수스입니다. 가브리엘 제수스의 경우는 지금 5경기 3골 3도움. 근데 통산 맨유전 득점이 없어요. 그동안 제수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나고 아직 골을 넣지 못한 상대가 맨유, 카디프, 브랜트포드 이렇게 세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유전은 지금 11경기째 무득점. 프리미어리그 통산은 9경기 454분을 뛰었는데 맨유전에 골이 없습니다. 이것도 징크스다. 그렇죠. 그래서 제수스가 맨유전 징크스를 타파를 해야 되고
어쨌든 제주스가 최근 물오른 바란과 니산드로 이 센터백 조합을 이제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경합을 바탕으로 제주스가 여기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야만 예. 아스날의 공격이 좀 더 효과적으로 풀릴 거예요. 아니면 스위칭을 이끌어서 마르티넬리 같은 이선 자원들하고 스위칭 바로 좀 공간을 만들어주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모로 아스날은 제주스의 어깨가 무겁고요. 반대로 맨유는 레스터전도 그랬듯 저는 산초보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일단은 더 좋은 활약을 해줘야 그래야 뭔가 팀이 좀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어떤 물꼬를 트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맨유는 조금 더 밑에서부터 조금 폼을 더 끌어올리면서 공격수들도 활약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아스날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부상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공격수도 폼도 괜찮고 그 밑에 있는 자카와 외대고로도 괜찮기 때문에 네. 제주스가 키플레이어다. 그쵸.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상 베스트 11을 이렇게 좀 띄워놨는데 리산드로 바란 조합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예. 두 경기 무실점에 있어서 니산드로 도전적인 수비 잘하죠. 커트 능력이 꽤 훌륭한데 만약에 리산드로 쪽이 뚫린다고 해도 바란이 그냥 벽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데헤아가 아주 기가 막힌 프리킥도 메디슨 프리킥을 막아내는 모습도 있었는데 선방에 있어서는 데헤아도 좀 자신감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상 라인업에서의 특이점은 저는 카세미로의 선발을 예상합니다. 선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그 소튼전, 레스터전 동일한 라인업으로 그대로 좀 예. 나왔었는데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아. 근데 왠지 이번에는 맥토미니 자리를 그냥 카세미로를 쓸 것 같아요. 레스터전에 한 60분쯤 나와서 한 30분 뛰고 갔는데 소튼전보다는 좀 많이 뛰었고 카세미로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아마 터나 감독이 아스날전의 중요성을 알고 이미 이전에 교체로 2경기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카세미로에게 왠지 맥토미니 롤을 주면서 더 수비에서의 공헌들을 확실히 기대하는 포인트를 보여주지 않을까. 카세미로 나오면 아마 롱패스 배급, 수비 커트 혹은 뭐 라인의 조율 이를 바탕으로 에릭센 같은 선수들은 카세미로가 뒤에 있으니까 더 든든하게 압박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많은 부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안토니는 아마 명단에는 들 것 같은데 선발은 일단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엘랑과 산초로 역습치는 부분을 터나 감독이 좀 중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베스트 11을 봤을 때 아스날의 삼선 쪽에 미드필더들이 부상자가 많기 네. 때문에 저희가 예상 베스트 11에 로콩가를 뒀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양상을 저는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스날이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는 이 경기 원정이긴 합니다만 위쪽에서 압박도 세게 걸고 이렇게 경기 초반에 나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카세미르가 선발로 나서서 상대의 공격을 일단 받아치는 정도로 맨유가 초반 경기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카세미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발 데뷔전이 되죠. 그렇죠. 받아쳐야 충분히 상대 진영에서 역습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수비입니다. 왜냐면 맥토미니가 나왔을 때 아스날 분위기 좋은 이 전방 자원들의 압박을 견디기가 저는 이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맥토미니가 수비 커버를 잘 하진 못해요. 물론 이제 많이 뛰긴 하는데 좀 올라가는 스타일이어서 은근히 공간이 좀 열리는 스타일이죠. 맞아요. 예. 자, 그리고 강한 역습을 역시 준비해야 됩니다. 받아친 다음에는 카운터로 올라오는 아스날의 뒷공간을 초반에 노려야 되는데 전방 자원의 속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레시포드, 엘랑과 산초까지. 산초는 아주 침착한 볼 기술까지, 발기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마무리에 도달하는, 마무리를 만들어내는 모습도 아주 기대를 해보겠고요. 세 번째는 역시 수비진이 중요합니다. 수비진이 롱패스를 통해서 아스날이 공략당했던 포인트가 펠리스전에 요하임 안데르센의 그 롱패스에 맞아요. 고전을 했던 1라운드 경기가 있었죠. 빵빵 때려놓는 거에 그냥 정신 못 차렸죠, 사실. 맞아요. 맨유는 그러면 니산드로 바란 쪽에서 후방에서의 롱패스, 카세미르도 마찬가지고 롱패스를 뿌려서 빠르게 아스날의 올라온 라인의 뒷공간을 노려야 돼요. 그래야 이 경기에서 역습을 좀 더 능수능란하게 펼치고 아스날의 압박을 미드필더 쪽에서 부담을 최대한 덜 느끼면서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니산드로 바란의 수비력도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저는 그 생각도 드네요. 형철이 말대로 안데르센한테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 뒷공간 때려놓는 롱패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아스날이 로콩가가 3선에 나오는 상황에서 자카가 평소보다 훨씬 더 내려와서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왼쪽 풀백이 진첸코도 못 나오는 상황이라면. 가능성은 있죠. 예. 어느 정도 이제 좀 신중하게 그렇지. 경기를 임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3선에 로콩가가 나올지 아니면 이건 좀 예외이긴 하지만 어떤 평론가들은 화이트를 올리지 않겠냐는 얘기를 그러니까 베나이트가 멀티 자원이긴 하죠. 네. 베나이트를 아예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려서 좀 더 밸런스를 잡지 않겠냐. 아니면 물론 제가 보기엔 이 중에서 가장 희박한 가능성이긴 한데 자카르 수미로 쓰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은 적을 것 같지만. 그거는 글쎄요. 그렇죠. 예, 아스날 팬들도 일단 예상은 로콩가인데 예. 뭐 일부 평론가들은 화이트가 미드필더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미야스가 또 풀백을 볼 것이고요. 왼쪽 라인 공격을 아스날이 좀 주력을 하죠. 예. 올 시즌 아직 사카 쪽에서는 뭔가 사카만큼의 활약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왼쪽의 경우는 자카의 활약 좋죠. 마르티넬리, 제주스 스위칭 좋죠. 물론 진친코가 나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티어니도 괜찮은 모습이 있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왼쪽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필연적으로 상대 센터백 라파엘 바란을 상대해야 됩니다. 바란 진짜 폼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바란을
뚫기 위한 왼쪽 공격의 시도가 얼마나 잘 나올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반대로 전환해서 그대로 사카 쪽으로의 어떤 왼발 능력을 좀 기대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 롱패스한 역습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팰리스전에도 안데르센의 롱패스가 투입될 때마다 아스날이 너무 무리한 압박을 하지 않고 좀 신중하게 플래트 형사 사이로 내려앉는 수비를 좀 보여줬거든요. 아마 왠지 이번에는 원정이기도 하고 맨유도 마찬가지로 롱패스를 활용한 역습이 좀 위협적인 팀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잠깐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아마 수비할 때는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4-4-2 형태의 수비를 아스날도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도 역시 상대 역습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일단 주심이 폴티언이고요. 네, 심각하죠. 네, 대기심이 사이먼 후퍼, 이제 네. VAR의 이제 리메이스인데 저희가 다 이름 아는 친구들이죠. 티어니는 네. 상당히 경합에 있어서 관대한데 좀 맞아요. 거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맨유가 카세미로 선발로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랑 아스날이 삼성 구성 어떻게 하는지 이게 선발 라인업 딱 봤을 때 우리가 경기 예상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